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버는 정보 부의신호 포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심포의 급등신호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네, 현재 부심포의 급등신호는 92.15%의 성공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급등신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등신호의 성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등신호 해당 종목이 해당 위치, 지저스 라인이 되겠죠. 해당 위치에서 5일 안에 5% 이상 상승하면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5% 미만 상승을 보여주면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당 구간에 아예 속한 적이 없다, 해당 구간으로 진입한 적이 없다, 그렇게 되면 노카운트, 진입 없음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저스 라인은 지지를 받고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만의, 여러분들만의 매수 타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매매로 이어나가면 승률이 높은 그런 매매로 이어나갈 수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따라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각각 분할 매수하면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라 1차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그 이후 매수 타점이 나오면 매수 진행을 하는 거고요. 매수 타점이 안 나왔다, 그러면 패스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차를 지나와서 2차까지 내려왔다. 그렇게 되면 다시 2차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지지를 받고 나서 그때 매수 타점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때 매수하는 그런 관점이 되는 겁니다. 0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종가보다 위에 있는 가격대에 보통 0차로 표현을 합니다. 상한가라면 상한가 종가를 기준으로 대부분 0차를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때 주가가 0차 위로 올라갔다가 그 이후 다시 한번 0차로 내려오게 되면 그 0차 구간이 지저스 라인이 되면서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된다. 그리고 관점은 똑같은 기준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저스 라인이 무엇이냐? 이 지저스 라인은 지지와 저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이 갖고 있는 의미 있는 구간을 지저스 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가 중축이 총 5가지의 지저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가격대, 중심선, 추세선, 비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비율은 3등분선, 4등분선, 혹은 피보나치 비율, 혹은 1대1, 1대1.5, 1대2 이런 각각의 비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가 대응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보통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가 대응이 가능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보통 갭 상승으로 시가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첫 번째로는 전일 종가에서부터 금일 시가까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가 갭을 띄울 그런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즉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시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처음에 시작했던 매수세, 그 매수가 그대로 이어져서 시가 위로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주가가 시가를 깨고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들어왔던 그 매수세보다 더 강한 매도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가를 깨고 지지 라인이 되는 구간이죠. 이 시가를 깨고 하락을 했다, 즉 강한 매도세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시가를 재돌파를 해 주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강한 매도세를 이겨내는 더 큰 매수세가 들어왔다, 즉 저항 라인인 시가를 돌파하면서 상승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강한 매수세를 이겨내는 더 큰 매도세가 발생을 했고, 그 매도세를 다시 한번 이겨내는 더 큰 매수세가 발생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시가를 돌파하거나 시가를 돌파한 이후에 눌림 지지를 받을 때 이때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그림에서 1번 자리가 돌파하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2번 자리가 돌파 후 지지를 받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1번의 돌파가 발생한 후 2번의 지지 자리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겠는데, 반드시 2번 자리까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시가를 살짝 깨고 올라가거나, 혹은 시가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거나, 혹은 시가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턴에서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가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91.15%의 성공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부시포의 급등신호. 자, 그럼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는 어느 종목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 종목 정도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메커스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네, 시가 대응이 가능하다. 그리고 0, 1, 2, 3차 구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드렸고요. 주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일단 지저스 터치를 해주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시가 기준 대응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봉에서 보시면 여기 부분이 이제 시가가 되죠. 그래서 이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네, 이런 식으로 시가 위로 올라갔다가 시가를 깨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는 제가 카운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기준으로 보아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런 자리였다라는 부분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저스는 아니지만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고 쌍바닥 형태를 만들어준 다음에 해당 보여주는 지지 그리고 저항이 만들어졌던 이런 가격대를 돌파 혹은 돌파 지지 받으면서 상승하는 이런 형태를 보면서 충분히 매매를 해 보실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 이후로 대략 한 15% 정도 상승이 나왔죠. 네, 그래서 충분히 매매할 수는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네, 시가 대응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0, 1, 2, 3차 구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월요일 보시면 이렇게 지저스 구간까지 내려오진 않았고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었던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분봉을 보시면 어때요? 여기가 이제 시가입니다. 그래서 시가 위로 올라갔다가 시가를 깨고 내려갔다가 시가를 돌파 지지해주면서 상승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가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요 형태가 그대로 나타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시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략 한 6% 정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하고 있는 5% 이상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이 되고요. 네, 시가 대응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0, 1, 2, 3차 구간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 영차 지저스를 지지해주면서 주가가 상승해서 대략 24% 정도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아랫꼬리를 왜 치지 않느냐, 왜 아랫꼬리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카운팅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준은 지저스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카운팅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꼭 매매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닌, 매매는 이제 이런 곳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성공 여부를 따질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재느냐라는 기준을 이 지저스 혹은 시가 기준 대응이 가능하면 시가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24% 이렇게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플리토라는 종목이 되고요. 시가 대응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0, 1, 2, 3차 구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내려오다가 1차 지저스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주면서 대략 한 17%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드리머스 컴퍼니라는 종목이고요. 네, 시가 대응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0, 1, 2, 3차 구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드렸고요. 월요일날 이런 식으로 양음 형태를 보여주다가 지지를 받고 1차 지저스에서 다음날 갭 상승을 보여주면서 대략 한 13% 정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이고요. 시가 대응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0, 1, 2, 3차 구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0차 지저스 이 자리에서부터 카운팅을 해서 대략 한 8% 정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분봉을 보시면 주가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형태죠. 그래서 이 충분히 0차 지저스에서 지지를 보고 0차 지저스에서 카운팅을 하면서 이 상승분을 이야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봉상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다 하더라도
시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뭐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분봉을 보시면 요렇게 나오는 건지 요렇게 나오는 건지를 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가 0차 지저스 아래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이 구간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부터 카운팅을 해도 되는 종목이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종목 정도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네, 급등신호 매매 기준 지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신호는 기본적으로 지하당의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한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기준은 일봉을 기준으로 해서 분봉에서 매매를 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하당의 지는 지저스에서 지지를 해주는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내주는지 하추도를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일날 발생하는 고점. 이 고점은 말 그대로 이렇게 캔들 고가에 발생하는 이 꼭지점. 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고점이라고 하는 것을 저항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통을 고점 저항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꼬리를 고점 저항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캔들은 몸통이 걸리고요. 어떤 캔들은 꼬리가 이렇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저항이었구나. 당일날 발생하는 저항이 여기였구나를 보시고 여기를 돌파해내 주는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날 발생하는 고점, 이 저항을 돌파해내 주는지 보자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저스에서 지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주가가 이제 저점과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되죠. 하락을 하다가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멈추게 되는 그런 구간, 그런 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해당 위치 자체가 지저스라고 하는 지저스가 뭐죠? 지지와 저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구간이죠. 지지도 발생하고 저항도 발생하고 하는 흐름을 보면서 이 해당 가격대가 의미가 있으니까 뭔가 이 종목이 해당 가격대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지도 발생하기도 하고 또 저항이 발생하기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저스의 기본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지저스에서 지지를 받아주게 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뭔가 의미 있는 지점에서 의미 있는 하락 멈춤이 발생하게 되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가, 이 종목은 의미 있는 지점에서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관리받고 있구나,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종목이 다음에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예상 가능한 어떤 의미 있는 구간, 의미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지를 보기보다는 지저스에서 지지가 발생하는 것을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저스에서 지지가 발생하는지를 먼저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락 추세 돌파, 하추돌. 이걸 왜 보는 거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하락하는 방향에 대한 힘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보면은 이러한 하락 추세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라는 것은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죠. 그래서 이 하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 힘을 이겨내 주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으로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락 추세가 발생을 하다가 하락 추세를 이겨냈지만 다시 한번 하락을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돌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으로 간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이 발생해야만 한다. 이 흐름이 발생하지 않고서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렇다면 의미 있는 지점에서 의미 있는 지지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하락의 힘을 이겨내면서 주가가 돌파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승으로 전환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크겠다라고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겠다라는 거고요. 이 하락 추세는 크게는 두 가지죠. 이렇게 첫 번째는 상승으로 돌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옆으로 횡보하면서 돌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 추세라고 하는 것을 돌파해내 주었다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 이 급등 신호에서는 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일단 지저스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내주고 하는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겠다. 여기까지를 일단 지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당인데요. 당일날 고점, 이 저항 부분을 돌파해내 준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왜 보느냐?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당일날 발생한 이 고점, 저항 부분을 돌파를 해내주는 이 흐름이 발생해야지만 진정으로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내줬어요. 그런데 횡보만 계속해요. 그러면 이게 상승이 나온다고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갔다가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상승으로 보려고 한다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여기 보이는 이전에 발생하였던 고점, 저항 부분을 돌파를 해내 주어야 하는데 이때 과거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당일에 발생한 고점을 돌파를 해내주면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일날에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일날에 어떤 저항이 발생했었던 구간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구간을 돌파 지지해 주는지 돌파 혹은 돌파 지지해 주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서 매매를 해 나가시고 기준을 잡아 보신다면 어때요?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지저스에서 지지 받아줬죠. 그리고 하락의 추세를 돌파해내 줬죠. 그리고 당일날에 발생했던 고점까지 돌파 지지를 해주면서 이 종목은 이렇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종목이구나,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크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돌파 지지해준다고 무조건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지받아주던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어서 여기서는 손절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버티는 것은 좋지 않다. 다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상승, 그다음에 하락, 그다음에 하락 추세를 돌파해내 주고요. 지지 받아주고 하락 추세 돌파해내 주고 주가가 당일날에 발생했었던 이러한 저항 부분을 돌파해내 주면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흐름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급등신호 매매 기준 지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해당 종목은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이 되고요. 앞서서 저희가 보셨다시피 매매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지하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지를 받아주고 하락하는 이 힘을 이겨내는지 보고 그리고 당일날에 발생했던 우리가 돌파해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을 실질적으로 돌파를 보여주면서 상승까지 쭉 이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는 매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가 된 거고요. 이제 지금 저희가 시작할 거는 이제 캔들런이라는 건데 캔들런이다라는 거는 캔들을 하나하나 달리기 하듯이 한 개 한 개씩 넘겨가면서 우리가 이 종목을 볼 때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매매를 할 건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각각의 상승분 혹은 하락분에 대한 시나리오를 어떻게 짤 건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연습을 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럼 일단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뭘 봐야 돼요? 내려오면서 지지를 받아준지를 봐야 되겠죠. 그럼 0차 지저스 혹은 1차 지저스, 2차 지저스 어디에서 어떠한 지지를 보여주는지 일단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주가는 지금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한 상태고요. 내려오면서 일단 명차 지저스 지지가 나온지 볼게요. 뭐 이런 곳에서 충분히 매매를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매매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그런 방식의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가가 드디어 이렇게 하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아직 이 자리를 완전하게 이탈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일단은 내려와야, 내려오면서 뭔가 지저스를 만나야 우리가 지하단에 처음에 이 부분이 성립이 되겠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준이 나쁘다, 이런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는 것입니다. 내려오면서 드디어 영차 지저스에 만났어요. 지지를 받아주는지 보죠. 이탈을 하네요. 이탈을 하니까 그 다음 어딜 봐야 돼요? 네, 다시 돌파를 하면서 지지가 나올지 1차 지저스까지 내려올지를 봐야 되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랑 이 꼭지 지점에 이러한 하락 추세는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우측 확장으로 쭉 이어나가져 보도록 하죠. 일단 뭐 영차 지저스 지지 자리를 지켜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차 지저스 지지를 받아주면서 여기 하락하는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해내 주는지를 보면 되겠죠. 아직은 하락 추세에 막혀 있는 모습입니다. 당일날이 아니라 다음 날로 해서 이 자리를 돌파를 했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 자리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하락 추세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당은 어떻게 보느냐? 당일날의 고점인데 이 당일날의 고점이 여기죠. 여기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가 지지도 받고 이탈하면서 저항도 받았던 그러한 지저스 자리, 미니 지저스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자리는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쭉 이어나갈 수 있겠죠. 일단 우측 확장으로 해서 보도록 하고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지지받고 이 하락하던 이 하락의 힘을 이겨내고 행보할 수도 있고 이겨내고 다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겨내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관점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바로 빠지네요. 네, 바로 빠지고 지금 이 자리를 이탈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유가 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 자리를 바로 이탈을 하면서 지금 여기 돌파를 보는 것은 일단은 패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다시 이 영차 지저스를 돌파 지지를 해주는지를 보든지 아니면 내려오면서 1차 지저스에서 지지를 받아주는지를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하락 추세도 있었는데 여기가 이런 꼭지가 생기면서 이 꼭지가 생기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가 또 만들어지죠. 그죠? 네. 요거는 이제 왜 이렇게 길게 광선검 마냥 이렇게 길게 뻗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요 우측 확장을 했잖아요. 네, 우측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차 지저스를 일단 다시 한번 돌파해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락 추세도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네요. 그럼 이거를 다시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빠졌다가 이 부분을 빠졌다가 바로 올라오는 거라서 조금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적인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딱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이죠. 지저스 자리 있는 데서 뭔가 지지가 나오는 것 같네? 여기 다시 그렸는데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해내 주네? 그냥 딱 직관적으로 보이는 그런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는데 뭔가 이제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빠지네요. 예, 지켜볼게요.
네, 영차 지저스를 그래도 이탈하진 않고 쭉 이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면서 일단 이 평도 이렇게 꺾였고요. 지켜볼게요. 지금 제가 뭘 하는 거냐면 여기 컨트롤을 누르고요. 플러스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캔들이 하나하나 움직여요.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왼쪽을 누르면 이제 이 앞쪽으로 하나하나 움직이겠죠. 물론 이제 위를 누를 수도 있고 아래를 누를 수도 있고 확대, 축소 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계속 영차 지저스에서 크게 이탈을 하진 않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요 꼭지도 또 하나 생겼어요. 그죠? 네, 요 꼭지도 또 하나 생겼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 더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나 더 그릴 수도 있다. 일단 이렇게 볼게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다시 또 G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또 다시 하가 되겠죠. 왜냐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좁게 나오면 좀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딱 직관적으로 보이는 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어디 돌파를 봐야 되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계속 이 돌파를 봐야 되겠죠. 네. 아, 지금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제 돌파가 나온지 보면 되겠죠. 아, 여기를 찍고 빠지는 모습. 그러면서 다시 영차 지저스까지 왔다가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장이 마감이 됐고요. 이런 상태가 되면 다시 이 자리를 하락 추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지만 이 자리를 하락 추세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사실상 요 하락 추세보다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혹은 지나간 상태에서 보면은 여기 하나, 중간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세 개로 보실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흘러가면서 보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게 하락 추세면 여기 돌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돌파를 해야죠. 그래서 이 하락하려고 하는 힘을 이겨내는지를 일단 보는 게 중요한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 자체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꺾는 듯한 이 형태가 아주 괜찮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지도 받아주고 있고요. 이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올리면 뭐예요? 예, 상승 추세대가 나오고 있는 중인 거죠. 이대로 이어져 나갈지 아니면 다시 꺾여져 내려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모습도 여기를 G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지지는 받아줬으니까요. 일단 돌파가 나오면 하 이렇게 되겠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돌파해주면 당 이렇게 될 거고요. 바로 떨어지네요. 네, 바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일단 영차 지저스 지지를 계속 받고 있는데요. 볼게요. 이제 바로 여기서 하가 나오고요. 그래서 지하 이렇게 나와서 좀 지루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어떤 상태에서 어떤 자리를 돌파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는 실질적으로 여기 지지받고 하락 추세 돌파 나왔네. 그리고 이제 빠지는 여기 지지받고 하락 추세 돌파 나왔네. 그리고 빠지는 이런 경우를 계속 겪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캔들런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나간 상태에서 여기가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서 사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맞닥뜨리는 실질적인 부분에서 좌절감을 맛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내가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연습하고 실전에서의 가장 큰 괴리가 연습할 때는 전체적인 흐름이 다 보이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사면 돼 라는 게 보인다는 거고 실전에서는 여기까지 갔음에도 이게 이렇게 갈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자리를 보고 있다. 여기가 이제 암흑이에요. 암흑. 네,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자리를 맞닥뜨렸다. 이 상황이 다른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캔들런을 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모의로 만들어내는 거죠. 실전과 가장 비슷한 상황을.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매매 타점이나 자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뭐 그런 매매 방법들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도 좋은 방법들도 많이 있고 실효성 있는 것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잘 쓰시던 분들은 뭐 그게 잘 보이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좀 어렵다라는 거죠. 시전에서 내가 매매를 하기에는. 그래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시전에서 계속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게만은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연습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최대한 비슷하게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하 나왔죠, 그죠? 이제 돌파 나오면 당입니다. 하지만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모습이죠. 저도 뒤에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요. 기준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지금 계속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네요, 그죠? 계속 저항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저스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계속 지지와 저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돌파를 해주면 여기 지지가 나올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점검받고 이제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돌파가 나왔고요. 이제 여기 확장하는 거는 끄도록 할게요. 자, 이제 돌파가 나왔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은 이 돌파 봉을 기준으로 손절을 하셔도 되고, 이 상승하는 이 상승 파동, 요렇게 파동이 나오잖아요. 이 상승 파동을 기준으로 손절을 잡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데 어느 자리에서 매도를 할지, 이것도 확장을 끄도록 할게요. 어느 자리에서 매도를 할지 이거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양방이죠. 매도라는 거는 뭐 올라가면서 익절도 있고 내려오면서 손절도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여기서 샀어요. 떨어지면서 나는 이제 이 자리를 이탈하면 손절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이탈하는 게 한 4% 정도 돼요. 그럼 내가 여기서 만약에 사면 손절하면 4.5, 뭐 그거보다 더 크게 손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한번 사고 나눠서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저항이었으니까 지지가 되는 자리잖아요. 지지가 돼서 올라가면 좋은데 지지를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있는 데서 요 가격대에 오면은 한번 더 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사고 종가 가격에서 여기서 한번 더 산다. 그럼 평단이 한 이쯤 중간쯤 가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50만원, 여기서 50만원, 그래서 100만원 산다. 그러면 여기가 평단이 될 거고요. 뭐 분할로 할 필요 없다. 그럼 그냥 여기 100만원 들어가면 되고요. 1000만원 한다. 그러면 여기 1000만원, 아니면 여기 500만원, 여기 5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러한 시나리오,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대응책을 세우고 그거대로 실천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지, 여기 떨어졌다가 뭐 여기를 짓고 바로 올라갈지, 그러면 여기 매수 안 되겠죠? 아니면 여기 내려와서 여기까지 매수해주고 올라갈지, 아니면 매수가 다 되고 떨어지면서 손절을 할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를 100% 알 수는 없다. 다만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베팅할 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면은 평단이 여기였을 때 대략 한 3.5% 정도 이렇게 손절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계산을 하고, 한 3% 정도면 내가 한번 비벼볼 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하나의 3분봉 캔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주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이렇게 계획 세우는 게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3분봉이라서 3분봉에는 3분 안에 이거를 이제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매수를 2번 하겠다, 여기 손절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바로 내려오면서 여기 한번 사고 내려오면서 여기도 사줬겠네요. 그죠? 여기도 사줬겠다. 보통 저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뭐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떨어지면서 음봉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되도록이면 양봉에 사거든요. 지지를 받을 때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나서, 내려올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오고 나서 지지 받는 거 보고 이제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이 기본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분할 매수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는 그냥 사고 어차피 내려오면 여기 살 거였어요. 왜?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떨어지면 손절할 거였으니까 지지받는 거 보고 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뭐 자동 매수를 그냥 걸어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니까 여기가 이제 평단이 됐겠죠. 예, 평단이 됐다. 여기가 네 이렇게 됐다. 여기 평단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평단이 되겠죠. 예, 여기가 이제 평단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떨어져서 이제 손절하면은 요 자리가 3.5% 정도 되는 구간,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떨어지네요. 예, 뭐 떨어지면 손절하면 되죠. 다시 올라오네요. 네, 다시 빨간불이 나왔겠죠? 네, 여기서 사지고 평단이 여기였는데 떨어지니까 파란불이 돼서 파란불이네 했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다가 올라오면서 이제 빨간불로 변하고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졌겠죠? 네, 이렇게 실제로 매매를 할 때는 이렇게 감정폭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저항을 돌파를 못하네. 이렇게 떨어지면서 손절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도 하실 거고요. 네. 다시 올라오네요. 돌파가 나왔죠? 네, 기분이 다시 좋아졌겠죠? 네. 다 이해합니다.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면서 지금 이게 돌파가 나오면서 올라가기 시작하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5% 정도의 수익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대략 한 이 정도만 올라가도 되겠네요. 그죠? 이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5%가 나온다. 올라가나 봅시다. 다시 떨어지네요. 네, 떨어지는데 괜찮습니다. 뭐 떨어지면 손절하면 되고요. 네, 올라가면은 수익 내면 되고요.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를 탁 찍었다. 네, 올라가면서 여기를 탁 찍었다. 그럼 한 5.65니까 한 5% 정도 대에서 대략 익절을 하면 됐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자리가 아까 전에 여기 나왔었던 요 자리가 당, 그죠? 네, 드디어 요 자리가 당이 나왔던 자리다. 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 다 나왔죠. 거기에 맞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으로 이 자리가 좋은 자리다라는 어떤 관점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보셔도 여기는 돌파고 여기는 아직 뭐 지지가 안 된 것 같고 돌파가 안 나온 것 같고 하는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의 기준으로 해서 다 진행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하 이게 여러 번 나왔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당이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5% 이상 수익이 나왔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 뭐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분할로 했으니까 성공했지. 여기서 매매를 했으면 이거 성공 못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볼게요. 그 뒤에까지 올라가면서 찍고 여기까지 올라갔네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도 뭐 6%니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죠. 네. 자,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마이너스 3%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딱 3%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이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는 러프하게 내가 감당을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면 이제 기준 잡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짧게 잡을 때도 있고 약간 넓게 잡을 때도 있고 그렇게 좀 러프하게 보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 자체는 지하당 이거는 제가 지금 급등신호를 시작한 지 2021년부터 했거든요. 네. 그 영상도 남아있고, 카페에 보시면, 카페에 글 자료들도 쭉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속이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 2021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급등신호 자체를. 그래서, 대략 거의 한 2년 좀 넘게, 거의 횟수로는 한 4년, 횟수로는 4년, 실제로는 한 3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급등신호를 선택하는 기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공할 때도 있고, 뭐 실패할 때도 있고, 손절 날 때도 있고, 뭐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동일하게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92.15% 성공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제가 계속 바꾸거나 이럴 때는 이런 게 유리하니까 이렇게 한다. 저럴 때는 저게 유리하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그거 대응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하나 다 쫓아오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일부러 기준을 안 바꿉니다. 기준을 바꾸지 않고 좀 성공을 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냥 똑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몇 년을 해도
이 정도 성공 확률은 유지한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기준을 안 바꿨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어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우직하게 갔어요. 그래서 실패할 때도 연속적으로 막 몇 주 동안 이렇게 실패가 많이 찍힐 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카페에 있는 글 한번 쭉 보셔도 되고요. 영상들 한번 쭉 다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을 때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어려운 게 첫 번째는 종목이고 두 번째는 타점이죠. 네. 그래서 종목, 급등신호 종목으로 보시면 되죠. 타점, 지하단, 쉽죠. 자, 이거를 이제 아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매매 방식으로만 잘 습득을 하신다면 성공하시는데 수익을 내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급등신호는 일주일에 5%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5%인데 이 종목만 매일마다 이런 종목만 골라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하루에 5% 가능하죠. 그럼 일주일에 20%도 가능합니다. 그죠? 물론 수학적인 그런 수치죠. 수학적인 수치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면 5%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10% 만들 수 있죠. 뭐 수익 내고 손절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만 하시더라도 한 달이면 40%예요. 네, 그죠? 1,000만 원이면 400만 원, 2,000만 원이면 800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뭔가 공부가 필요하다. 이거 알겠는데 난 좀 공부가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아카데미 혹은 원데이 클래스를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방법은 알겠는데 나는 매매가 안 돼요. 나를 좀 뜯어 고쳐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월천사 오셔서 훈련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훈련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나는 지속적으로 날 좀 누가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함께 하자 하시는 분들은 주꾸미에 와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나는 주식도 좋은데 선물 매매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월억사 가시면 주식 선물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제가 오픈톡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오셔서 같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공부방 사람들 대상으로 제가 특별하게 게릴라 라이브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이제 공부할 생각이에요. 장중은 아니고요. 장후 언젠가 게릴라성으로 라이브 공부를 시켜드릴 생각이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그렇게 공부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들을 또 남겨드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톡방에 오셔서 같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가보시면 카페에서도 공부할 자료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후기들을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도 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댓글의 응원은 저를 힘이 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의 신혼포착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 다들 떡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의 신혼포착은 비밀로트, 라인 단타 매매, 그리고 부심포 아카데미, 부심포 주꾸미, 부심포 세종스, 해례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주식의 기초부터 세력 매매 이르기까지, 그리고 단타부터 종가 매매, 수익 매매 이르기까지 매매 이론에서 실전 매매로 연결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해당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프로그램들에 대한 각종 후기들도 나와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부심포와 라이브로 보나요? 라는 부라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실시간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도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해소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심리를 알고 차트를 보면
주식이 보입니다. 주식의 본질을 파악하고 세력의 신호를 포착하여서 수익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부심포와 함께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의 신호 포착이었습니다.